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어떤 동물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기린은 아니고요. 노천명의 시인의 시에 나오는 사슴입니다. 요즘은 자라목, 일자목이어서 슬픈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목 디스크 환자들이 늘고 있다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혹시 목이 뻐근하시다면요. 목을 쭉 펴고 오늘은 흐리지만 높은 가을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운전하시면서 하면 절대 안 되겠죠.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풍성한 계절인 가을입니다. 가을을 가수 윤신혜 씨는 목마른 계절이라고 노래했는데요. 이 가을 실제로 목마른 분들 정말 많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이석기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권 특히 목이 탈 겁니다. 민주당은 현재의 정국을 어떻게 선을 긋고 국정원 개혁을 추진할지, 새누리당은 전국 주도권을 확실히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통진당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지, 제2라운드에 돌입하기 위해서 지금 마른 목을 축이면서 숙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불타는 한여름은 지나갔지만 목마른 계절이죠. 목마른 계절은 고 박원서 작가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요. 6.25 때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반도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목마른 계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목입니다. 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인데요. 유료 문자로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5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석기 의원과 관련한 속보부터 좀 알아보죠.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죠? 예, 어제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한 직후에요. 국정원이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남부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석기 의원이요. 오늘 오전 10시 20분경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11시쯤 시작됐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약 3시간 정도 지속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걸어 나오면서 취재진들과 지지자들에게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면서 국정원의 조작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석기 의원이 발언을 하지 못하게 강제로 차에 태워서 바로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9시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실질 심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검찰은 일단 실질 심사에서요.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가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다 이런 점과 아로라는 조직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어저께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한 얘기와 매우 동의를 합니다. 또 이석기 의원이 과거에 그 민혁당 사건 당시 3년간 도피 생활을 한 점과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에 잠적했던 점 이런 것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뭐라고 반박을 했을까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변호인단은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도 없고 아로라는 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인데다가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변호원 측은 그동안 국정원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면서 증거 능력이 없는 녹취록을 보더라도 내란 음모는 성립하지 않아서 무죄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온 상태죠. 이석기 의원은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서 국정원의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이 어떻게 밝혀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정면 싸움. 이정희 의원
예. 또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이건 또 좀 뭡니까? 예. 이정희 의원님 원래 변호사 출신이죠. 그렇죠. 예. 네, 그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이석기 의원의 공동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도 여기에 포함돼서요. 부부가 이석기 의원을 변호하게 됐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법정 투쟁에 당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무죄를 입증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또 보도자료까지 발표한 상태입니다. 실제 오늘 오전부터 열린 실질 심사에는요. 그 수원지검 공안부 소속 검사 3명과 함께 이정희 부부 그 변호사 등 변호인 6명이 실제 입회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의 혐의를 밝혀야 하는 것은 검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내라는 모 사건 일부가 이번 주부터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팀 보강에도 나섰는데요. 대공수사 전문검사 2명을 이미 충원한 데 이어서 대검찰청에서는 공안부 정재혁 부부장 검사까지 파견해서 총 8명 공안 전문 수사팀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 매일 뉴스가 쏟아질 텐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당분간 우리 국민들도 법 공부 많이 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과거에 황우석 사태 때 보면은 아주 듣도 보지도 못한 네. 생물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네, 다들 전문가가 됐죠. 예, 우리나라의 이 생물 지식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법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거다. 네. 네. 법치 국가로 가는 길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정기국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답이 없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상 파트너는 여당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국정원에서 시작된 이른바 이석기 정국에서 메카시즘적인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노골적인 색깔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것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이른바 원재론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논리적으로 보면은 당시 야권 연대를 한 것과 진보당이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정한 것은 무관한 일입니다. 어쨌든 메카시즘적인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민주당과 합의하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야 네. 대표 회담, 영수회담이란 말을 싫어하지만요. 네. 추석 이전에는 힘들어 보이네요. 네. 좀 그렇죠. 네. 예. 다음은 일자리 문제 좀 들어보죠. 공공 비정규직에 무려 6만 5천 명이 오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나 보죠? 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810곳에서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5만여 명 중에 6만 5천 명이 내후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2년이 넘는 근로자 3만 명을 시장으로 2014년, 2015년 이렇게 3년간에 걸쳐서 총 6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좀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5시간 미만 근로자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 그리고 휴직과 파견 대체자 등 제한 예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정규직 전환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요. 이달 중 고용부 주관으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 이런 것을 마련했는데요.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제한이 없이 정년을 보장하는 사실상 정규직을 의미합니다. 네. 사실 정부의 이런 일자리 정책 방침은 이제 민간에게 사실상 압박을 하는 거나 똑같은데. 그렇죠. 네. 일단 공공부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예. 네. 이번에는 언론 문제 좀 짚어볼까요? 사실 이석기 의원 사퇴론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이 아주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신이 났죠. 네, 신이 났죠. 신이 났죠. 네.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 방송 채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방송통신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2014년 내년이죠.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그리고 보도 전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 계획을 의결한 겁니다. 종편은 아시다시피 TV조선과 JTBC, 채널 A, MBN 등 4개사를 의미하는데요. 계획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종편과 보도 채널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9개 심사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방통위는 내년 1, 2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아까 신이 났다는 말은 사실 이제 신문과 방송이 전부 한 가지 이슈에만 집중을 하니까 네. 다양한 의견을 듣기는 참 어렵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다양한 소식도 그렇고요. 네. 채널을 돌릴 데가 없습니다, 요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20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사고 소식인데요. 한남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양화대교 이전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잠실대교부터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이 고장차 지점을 지나서도 성산대교 이를 때까지는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구간 정체인데요.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각각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가 더 많이 어렵습니다.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쭉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과천대로 관문사거리에서 사당역까지 밀리고 계속해서 동작대로가 사당역부터 경문고등학교까지는 속도가 쭉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죠. 이런 가운데 이석기 의원, 김재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심사도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장윤석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석기 의원 사태로 네. 아주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예, 그러네요. 국회에서는 그동안 계류 중인 이석기 의원, 김재현 의원의 자격 심사안 그동안 왜 네. 빨리 처리하지 않았냐 이런 따끔한 지적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번에 이석기 의원 내란 사건이 적발이 되고 나서 그런 질책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예.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윤리위에 제출이 됐거든요. 그렇죠. 한 6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여야 간의 정기 일정도 합의를 못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격심사안에 관해서도 윤리위원회에 여야 간에 심사 일정 합의가 사실 되지 않아서 지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위원장으로서는 그냥 송구한 생각입니다. 별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던 점은 없습니까? 그걸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데 네.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질 네. 않았어요. 네. 이걸 야당 탓을 하고 이러기는 못한데 네. 그동안 제가 6월 달에 윤리위원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예. 그 새누리당 간사에게 민주당 간사와 일정을 합의하도록 독려를 네. 했는데 아마 민주당 사정이 여러 가지로 있었던지 예.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여야 간에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네.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합의가 된 마당에 네. 지금 누구를 탓하고 이럴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추석이 시작되는 주 첫 번째 월요일에. 네. 예, 그렇습니다. 네요. 네. 자,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요. 이석기 의원, 김재현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이 상정됐던 이유는 뭐라고? 네. 아마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예. 그 통진당 내부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하는 걸 그 통진당 내부에서 경선을 했어요. 경선에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이제 1번, 2번 비례대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 하는 게 내부에서 이렇게 폭발이 됐죠. 네. 그래서 통진당이 2차례에 걸쳐서 자체 진상 조사를 했는데 이제 해본 결과 그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경선 투표자의 37%에 해당되는 투표가 무효표에 해당된다. 네. 그리고 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전산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통합진보당 당사 안에 있는 5, 6개의 그 인터넷 포스트에서 네. 미투표자가 누구인가를 수천 회에 걸쳐서 조회한 게 나타났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누가 투표를 안 했다. 네. 그러니 투표 안 한 사람에게 아마 뭐 투표를 독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생겼다고 보고 예. 그 자체 진상 조사에서 이런 것은 부정이다. 네. 말하자면 누가 투표 안 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그 정당한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인터넷으로 중복 투표한 게 한 1만 2천 명 정도가 드러났지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통진당이 자체 진상 조사를 하고 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결정까지 이제 했던 바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새누리당과 이제 민주당에서 합의해가지고 예. 이런 비례대표 경선 절차, 불법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자격은 박탈돼서야 마땅하다 해서 여야 간에 자격심사안을 제출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심사의 원인은 통진당의 자체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불법과 부정이죠. 네. 자,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의원직을 이어가고 있고 또 그렇죠. 그리고 오는 네. 16일 예. 자격심사안이 이제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처리는 16일 당일 그러면 됩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정이 돼서 심사에 착수를 하지 못했는데 예. 이제 16일 날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게 되면 윤리위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예. 그때 비례대표 경선에 부정은 무엇이었고 불법은 무엇이었고 이런 부분을 이제 대체 토론을 통해서 점검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소위원회에 해부를 하게 되면 이제 소위원들이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과연 그러한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불법과 부정은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사유가 되는지 예.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윤리 전체 회의에서 총론적인 거 협의하고 그리고 소위에서 그다음 소위원회로 다시 하고 논의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러니까요. 뭐 어차피 이제 의회 제도는 네. 토론을 통한 어떤 결론을 내는 이 절차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소의 시간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죠. 이제 네. 다만 이제 자격이 없는 자격이 박탈되어야 될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예.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국고의 낭비, 인력의 낭비 이제 이렇게 보면 네. 심사를 좀 조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국회 내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것을 네. 또 중요하게 예, 여길 수밖에 없다. 네. 어제 저희 정면 승부에서 인터뷰했던 민주당의 이제 네. 강기정 의원은요, 바로 예, 이 예, 자격심사 문제와 관련해서 예.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수사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해야지 이 윤리위에서 자격심사하는 것이 조금 더 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그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뭐 그 의견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의 자격심사라든지 징계심사는
국회 내부 절차지요. 그러니까 네. 국회 밖의 사법 절차, 수사 절차 또는 행정 절차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결과는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필요하면 참고를 해야 되죠. 네. 그러나 반드시 그 사법 절차와 함께 갈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참고는 하지만은 별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석기 의원의 이번 내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사법부의 유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네. 이거는 국회 내부의 이 윤리위원회 심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은 국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이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는지 또 이 국회의원의 언행이 행동과 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봉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한 권능이죠. 네. 그리고 뭐 내란 사건이 이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겠습니다마는 국회는 국회대로 여러 가지 이 사실 조사도 하고 판단을 해서 더 이상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사람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국회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퇴출시켜야죠. 제명을 네. 해야죠. 그러면요. 어떻게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사람을 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헌법을 지키는 국회에서 일을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네. 새누리당에서는 제명안을 추진한다 이런 뜻인 것인가요? 뭐 저는 지금 뭐 이 당내 이제 당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현직 국회의원의 이 내란 모의는 참으로 중대한 사안인 건 틀림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의 구속 체포에 대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할 것 없이 26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이석기 의원과 함께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은 또 30명 이상이 있다면은 이제 징계 제명안을 제출할 수가 있겠죠. 네. 김재현 의원의 경우는 이석기 의원과는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수사가 되어 봐야 될 겁니다. 네.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 내란을 모의했던 아로 조직의 회합에 김재현 의원이나 참석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그 자리에 참석을 함께 했다면은 그래서 그것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은 아마 공소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석기 의원 말고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내란을 모의하는데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은 기소가 되겠죠. 네. 그럼 만약 누구라도 그렇겠죠. 기소가 된다면 예, 거기에 예. 따른 상응한 아마 처분을 네네. 요구받겠죠. 네. 아직 뭐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볼 때는 김미 의원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미 의원이든 어느 의원이든 예. 내란 모의 현장에 참석을 했고 그 모의에 가담을 했다면은 그 음모죄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 그렇다면 뭐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그 사법적 또 국회 내의 어떤 뭐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 부분은 뭐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통합진보당 자체, 정당 존립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목소리도 많은데 특히 여권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그 역시
조금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거예요. 우리 헌법으로 보면 예. 어떤 정당이든지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헌법 질서, 헌법이 표창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될 때, 다시 말하면 정당이 그 나라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면은 그 정당은 존재해서는 안 되죠. 네. 그런데 통진당이 통합진보당이 당으로서 그러한 목적을 내부에 공개되지 않은 어떤 강령에서 표창을 했다든지 또는 활동이 그런 활동을 했다든지 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통진당이 스스로 국정원은 내란을 모의한 회합이고 장소라고 하는 그걸 통진당은 당의 회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 통진당이 주장하는 대로 5월 12일 날의 회합이 통진당의 당 방침에 또는 당의 어떤 회합이었다면, 그리고 법원에서 그 회합을 내란 음모 회합으로 인정한다면은 통진당이 스스로 활동이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전복 활동을 한 것이 되니까 만약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는지도 모르죠.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나 아직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서로 주장의 차이죠. 네. 통진당이 당의 회합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유는 내란을 우리가 모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당의 정상적인 그리고 헌법 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활동이었다. 이제 이런 주장이고 네, 네. 국정원 지금 수사 당국은 그렇지 않다. 예. 거기에 알겠습니다. 해합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남한 일부에서 말하자면 폭동이죠. 네. 의원님. 소요를 네. 일으킬 여러 가지 모의를 했다.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사법당국의 법원의 이제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의원님 끝으로요. 이번 윤리특위에서는 서상기 의원이라든지 정문원 의원, 홍인표 의원 등과 관련된 건도 다뤄지게 됩니까? 그럼요. 서상기 의원, 정문원 의원, 홍인표 의원에 대해서도 그 징계 청구안이 접수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회의를 못 했는데 16일 날 이분들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서도 대체 토론을 하고 징계소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징계소위원들이 이제 모여서 징계소위원회를 가기 전에 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 이제 심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 윤리위원회가 의원들 간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구성된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예.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해가지고 그 징계 청구안이 증거가 없다든지 억울하다든지 또는 징계 청구안대로 이거는 좀 혐의가 있으니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든지 출석을 정지한다든지 뭔가 이제 의견을 제출해주면 예. 이제 우리 윤리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만은 예. 아무래도 민간 그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이 상당히 무게를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장윤석 의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Eine von den For an insider's look at the... 세상은 넓고 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날씨, 교통,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 FM 94.5 모바일 웹 YTN 라디오. 당신이 어딜 가든 24시간 당신의 일부가 되는 당신의 YTN 뉴스 FM. 참 좋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올 한가위에 감사드릴 분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와 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롯데 상품권 카드를 선물할 것입니다. 롯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롯데 상품권 카드. 단언컨대 롯데 상품권 카드는 가장 완벽한 한가위 선물입니다. 구매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아빠,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여야는 국정원 개혁을 두고 제2라운드에 돌입할 것을 사실상 예고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재구성 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원로 82분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원로 중에 한 분 모셨습니다. 김상근 목사인데요. 김 목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기자회견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이틀 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유로 또 이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모으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비교적 요새 시대 상황에 대해서 예. 엄중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예.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 후배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원로들이 뭔가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권을 향해서 충고, 고언 이런 걸 해줄 시점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네. 그 부탁을 가지고 소위 이제 원로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보니까 역시 뜻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두 번 미리 만나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점검하고 그리고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같이 뜻을 표할 분들을 찾아보니까 각계를 고루 이렇게 대본을 해서 한 8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됐죠. 네. 시대가 엄중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뭔지 또 네.
후배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후배는 누군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후배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촛불, 성대광장이나, 또는 서울역 앞이나, 이런 촛불 시위를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시국회의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시국회의. 그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운동의 실무자들이죠. 네, 그렇군요. 그분들 청이 먼저 있었고요. 예. 선배들이 왜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하는 말씀이었고요.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60대 초반의 분들이 계십니다. 60대 초반. 그분들은 이제 실제 그 시국회의 같은 데 참여하지는 않고 있지만 예. 그들의 선배들이시죠. 네. 그분들도 역시 우리들의 그런 뜻을 전해왔고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나 하는 것은 우리 이번 성명 기자회견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저희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라는 데서 그들의 조급함도 좀 있고요. 그리고 소통을 해본 모든 분들의 예. 마음도 역시 같은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왜 후퇴됐다고 보시는지요?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라고는 제도죠. 선거. 네. 선거란 제도죠. 그것이 민주주의 근간인데, 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비밀 선거,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꽤 오랜 시간 투쟁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선거 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가 공정한 민주적인 선거가 되도록 하는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것이 오늘까지 와서 지금의 선거 제도를 나왔고 거기에 의해서 몇 번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좀 성숙해가고 더 발전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난 선거에서 예. 국정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거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국정원의 개입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그 개입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네.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온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근간을 흔드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또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정원이라고 하는 이런 권력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이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호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뜻이었습니다. 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있었고요. 또 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국정원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부족한가요? 부족하죠. 우선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했고 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두 본 대로 그 위원회 활동이 대단히 미흡했죠. 미흡한 것은 네. 가장 중요한 그 증인이 선서 없는 증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정원의 도움을 받았던 흔적들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엄격한 조사, 엄격한 그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 턱 미흡했죠. 예를 들면 유세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일부를 읽는다든지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새누리당에 왔고 새누리당은 이것을 어떻게 썼고 이런 뒤에 기획은 누가 했으며 하는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그런 걸로 그런 수준에서 마감을 하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그 전비를 또 다시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우선은 박 대통령께서 지난 국회에 그 국정조사를 도왔어야 됩니다. 근데 돕지 않았거든요. 돕는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 주위로 나온 분들의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이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어떤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 라고 입장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 입장에 반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께서 국정원 쇄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라는 입장에서 단호하게 과거의 진상도 규명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내는 그런 단호함이 박 대통령한테 필요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을 요구하셨죠?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계획 의혹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데요. 이게 이제 국정원 전에 이름이 뭐 안기부, 그 전에 중앙정보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바뀌어올 때마다 사실은 국정원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원으로 조금씩 거듭나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재준 원장의 태도는 그것은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그때의 부장들을 다시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 없죠. 지금 국가정보원으로 바뀐 그런 그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는 맞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한 사태로 아주 시끄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 가능한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석기 의원 건은 이석기 의원 건이죠.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개혁이고요. 네. 그 둘을 섞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석기 의원 문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이석기 의원이 사실은 국회 체포 동의안을 표결하는 자리까지 감각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신이 스스로 진실도 밝히고 또 스스로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 뭔지 하는 것도 밝히고 하는 것이 공적 정치인의 자세죠.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검찰단 사법부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재판하고 해서 그건 가릴 거고요. 그리고 국정원 개혁은 그와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을 쫓아서 개혁을 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서 자체 개혁, 셀프 개혁안을 내놓은 건데 이걸로는 부족한가요? 제가 셀프 개혁안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국정원이 지금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셀프 개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이 개혁의 대상인데 그때 그분이 개혁에 진두지휘를 한다 이게 있을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개혁을 하려면 개혁할 만한 인물을 국정원장에 앉혀야죠. 그리고 셀프 개혁을 해야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상근 목사였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완전히 새롭게 뉴 코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퇴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네, 정면 승부는요. 주요 뉴스 들으시고 7시 10분에 3라운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